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조용히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땐 바빠서 혹은 참고 견디느라 못 들은 척 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루의 고요 속에서 문득 이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가 있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지? 그 말엔 울음도, 분노도, 이유도 없다. 그저 다 털어낸 사람처럼 텅 빈 목소리로 나온다. 예전엔 그래도 희망이라는 걸 붙잡고 살았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 열심히 살면 보답이 있을 거라는 기대. 그래도 사람은 따뜻하다는 확신 같은 것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삶이 길어지고 버텨야 할 날들이 쌓이면서 그 희망이 자꾸만 작아진다. 이젠 뭐가 좋아도 마냥 기쁘지 않고 누가 나를 위로해줘도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머물지 않는다. 어느 날은 햇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도 눈을 뜨기 괴로운 날이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무력한 날. 그럴 때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한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다들 참고 사는데 나만 유난인가?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건 그냥 피곤이 아니야. 그냥 나약한 게 아니야.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 느껴질 때 우리는 점점 더 나약해진다. 침묵은 시간이 쌓일수록 무겁고 그 무게는 혼자 견디기엔 벅차다. 삶이 버겁고 힘든 이 순간. 한 철학자의 말이 스쳐간다. 고통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그 말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쩐지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쇼펜하우어.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세상을 비관했고 사람을 믿지 않았고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말엔 이상하게도 살아도 된다는 허락 같은 것이 담겨 있다. 왜일까? 그는 행복해지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힘내라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이 삶의 일부이고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순간이라고 말해준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말과 함께 이 질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건 약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저 너무 오래 살아낸 사람의 조용하고 단단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그 질문 하나를 안고 한 걸음씩 이야기해보려 한다. 조금은 고요하게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1장.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우리는 늘 물었다.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질까? 그 질문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속마음의 탄식일지도 모른다. 눈치 보느라 혹은 체면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내 진짜 고통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그냥 웃고 참고 또 하루를 넘겼던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질문에 제대로 마주해보려 한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를 묻는 대신 혹시 삶이란 게 원래 그런 건 아닐까라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 질문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제 쇼펜하우어의 말을 천천히 꺼내본다. 고통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너무 차갑게 들린다. 마치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식의 무책임한 조언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런 가벼움이 아니다. 그건 살아보니 알게 된 절실한 진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국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가깝다. 그는 말한다. 인간이 고통을 겪는 건 불행해서가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고통은 삶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고통은 내가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느끼고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징표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고 끊어내야 할 상처고 지워야 할 흔적이라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할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누군가 나를 떠났을 때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을 때도,
그 모든 순간은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의 본성일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고통은 결핍에서 온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고 그것이 바로 삶이다. 이 말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겪는 피로, 지침, 무기력, 절망까지도 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말이 참고 견디라 는 뜻은 아니다. 고통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냥 참으라 는 건 다르다. 그는 위로하지 않는다. 잘 될 거야. 같은 말은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느끼는 이 고통, 그것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당신의 증거다. 그건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동안 곁에 있을 삶의 또 다른 얼굴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오히려 더 많이 기억한다. 고통은 우리의 기억을 선명하게 만든다. 기억 속 가장 또렷한 장면엔 늘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다. 삶이 무의미하게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필사적으로 삶을 버텨낸 것이다. 이쯤에서 조용히 이렇게 되묻고 싶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오늘 하루를 너무 조용히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미워하진 않았는지. 하지만 그 하루를 버텨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았지만 그 고된 하루를 넘긴 당신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생의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는 물음에 오늘은 이렇게 답하고 싶다. 그건 당신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이 그 모든 무게를 말없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벌어진 특수한 사건이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겪는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일상의 일부입니다.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 고통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덜 외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덜 외로운 사람은 하루를 더 살아갈 힘을 조금 더 오래 품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장. 욕망은 채워질 수 없다. 사는 게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욕망과 관련이 있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애쓰고 이루었다 싶으면 다시 또 다른 걸 원하게 되는 일. 처음엔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을 것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조금은 더 편안해지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든다. 왜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목이 마를까? 왜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 기쁨은 잠깐이고 곧 다시 허전해지는 걸까? 이 피로감은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건 욕망이라는 끝없는 갈증에서 비롯된 마르지 않는 허기 같은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의 구조를 매우 날카롭게 꿰뚫어 본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의 삶을 의지의 반복이라 정의한다.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의지로 구성되고 그 의지는 채워지지 않으며 또다시 새로운 갈망으로 태어난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그 본래의 모습을 잃는다. 만족은 찰나에 불과하고 곧 다른 결핍이 그 자리를 메운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이 본질적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바랐다. 어릴 땐 부모의 관심, 청년기엔 성공과 사랑, 중년엔 가족의 평온과 돈, 그리고 지금은 건강과 평안. 하지만 묘하게도 그 모든 순간은 늘 조금만 더 라는 말에 쫓기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렇게 계속 다음을 향해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내가 지금을 거의 살지 못한 채 언제나 다음을 바라보다 지쳐 있었던 걸 깨닫는다.
그 지침은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온다. 남들보다 가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원래 그런 건지도 모른다는 다름이 우리 안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의지는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말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우리가 그렇게 지쳐있는 이유가 우리 탓이 아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 오래 버티고 애쓴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이 다른 결핍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허무와 마주하게 된다. 결국 다 똑같구나. 끝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 거였구나. 그건 삶에 대한 환멸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처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이 욕망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끝나지 않는 욕망을 홀로 감당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며 애썼던 시간.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뒤로 미뤄왔던 순간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감당하기엔 너무 많았던 삶의 무게였을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말하지 않는다. 욕망을 버리라고.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대신 그는 욕망은 끝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피로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말이 된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어느 텅 빈 방 안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조용히 전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피곤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바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끝없이 목마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욕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욕망에 쫓기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이 쌓이면 하루는 덜 피로해지고 삶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덜 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힘이 됩니다. 3장.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행복하세요?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럭저럭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까지는 아니고 그냥 버티고 있죠. 이런 대답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고 특별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행복은 흔히 무언가를 다 이뤘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을 때, 사랑하는 이들과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질 때 찾아오는 걸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그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고. 그날도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들을 잠깐의 축복처럼 기억하고 다시 살아내야 할 평범한 날들로 돌아간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아주 분명히 짚는다.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단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를 행복이라 부를 뿐이다. 그는 이 말을 절망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꺼냈다. 행복을 언젠가 도달해야 할 상태로 바라보는 순간 삶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미완성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 완전함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눈부신 기쁨이 아니라 조용한 평온, 말이 필요 없는 안정감. 그저 오늘 하루가 무탈하게 지나가는 상태일 뿐이라고. 나이 들수록 행복이란 말이 점점 낯설어진다. 예전엔 여행 하나만으로도 맛있는 밥 한 끼로도 기분이 확 바뀌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즐거운 순간이 와도 그 안에 묘한 슬픔이 함께 따라온다.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기쁨도 금방 끝날 텐데. 그건 현실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삶이란 게 본래 그렇게 잠깐 웃고 다시 걱정하게 되는 거라는 걸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는 기쁨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조용히 지나가게 두는 법을 배우게 된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기대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행복하다 고 말한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평온한 날도 불행이라 느끼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괜찮은 상태에서도 더 나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러니 삶의 만족은 실제로 누리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더 바라지 않는가에 달려있다. 오늘 하루가 무탈했다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면, 기쁜 일도 없었지만 큰 문제도 없었다면, 그건 어쩌면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상태였을지도 모른다. 아무 일 없는 하루는 삶의 정점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건 그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지나쳐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지금 이 조용한 하루를 그냥 평온하게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게 무슨 위로냐고. 그건 너무 건조하고 너무 현실적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아프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스스로를 꾸짖지 않아도 된다. 행복하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나를 덜 아프게 하는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희망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기대의 독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더 이상 행복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기쁨이 없다고 해서 삶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안정 아닐까. 그리고 그런 삶은 지금도 당신이 조용히 걸어가는 이 하루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4장. 늙는다는 건 조용히 비워지는 일이다. 언젠가부터 무언가를 더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덜어내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았다.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고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 그게 편한 건 줄 알았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자꾸 시린 날이 늘어난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보다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때가 더 쓸쓸하다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다. 삶은 그렇게 말없이 비워지기 시작한다. 크게 울리지 않고 티나지 않게. 그저 아주 조용히.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인생의 본성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많은 껍질을 가지고 온다. 삶은 그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가는 과정이다. 어릴 땐 무언가가 자라고 쌓이고 만들어지는 기분이었다. 세상도 나에게 관심이 많았고 나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쌓이던 것들이 멈추고 대신 조금씩 무너지고 빠져나가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게 꼭 나쁜 일은 아닌데도 마음은 쉽게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한다. 예전엔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라는 틀 안에서 쓸모가 있다는 말은 존재의 확신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누구의 연락도 없고 내가 없어도 별일 없다는 현실이 조용히 마음을 휘감는다. 그게 외로움인지 허무함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적막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게 단순히 몸이 늙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사실 마음이 벗겨지는 일에 더 가깝다. 젊었을 땐 겉이 단단하다. 자존심도 있고 용기도 있고 역할도 있고 그게 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내려놓는다. 아니 하나씩 놓아버린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된다. 내가 그렇게 애써 지켜왔던 것들이 사실은 다 껍질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껍질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늙음에 대해
비극도 낭만도 아닌 정직한 관조로 말한다. 그는 말한다. 젊음은 소유의 시기고 늙음은 본질에 다가가는 시기다. 우리는 지금 소유를 잃는 시기에 있다. 건강도, 사회적 지위도, 누군가의 관심도 조금씩 멀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껍질이 벗겨지면서 진짜 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가 꼭 불행한 건 아니다.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입증하지 않아도 되며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내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관계가 아니라 내 감정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앞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 그건 어쩌면 젊은 날엔 절대 가질 수 없던 삶의 밀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늙는다는 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비워지는 일이다. 그건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아프다. 익숙한 것을 잃고 사랑을 놓아야 하고 몸은 자꾸만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진짜로 남겨두고 싶은 것,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그리고 결국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본질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하루 비워진 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쓸쓸함을 억지로 메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 빈 공간은 당신이 살아온 날들의 흔적이고 당신이 지금껏 사랑하고 붙잡아온 것들의 그림자이며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마음의 자리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당신 안엔 여전히 가득 찬 무언가가 있다. 5장.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고, 딱히 원하는 것도 간절히 기대하는 것도 없어졌을 때, 삶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가볍고 허망하게 느껴진다. 그럴 땐 누가 옆에서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줘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찾는 일이 이미 너무 오래 버거웠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이유를 찾는 방식이 애초에 잘못된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묻지만 삶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된 의미를 보장한 적이 없다. 그는 우리가 자꾸 삶에게 이유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왜 끝없이 비워지는지,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지를 묻는다. 하지만 삶은 그 어떤 답도 주지 않는다. 그 대신 그 자체로 계속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는 말한다. 삶은 질문이 아니라 그저 있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조금 허무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애써 찾으려 했던 의미는 모두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곱씹다 보면 희한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인다. 삶의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그 자체로 존재를 허락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왜 살아야지? 라는 질문에 이제 굳이 거창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밥을 먹었기 때문에, 창밖에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철학.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시선이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안에서 역할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해내야 할 일, 내가 이뤄야 할 의미.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런 기능으로서 존재하고 싶지 않다.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숨 쉬는 존재로서 살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싶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말을 해준다. 삶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존재하라고 말할 뿐이다. 그래서 때때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루가 의외로 가장 깊은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예전엔 이유가 있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회사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고 그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걷는 산책길, 내가 고른 음식, 내가 듣는 음악, 내가 읽는 책이 그 자체로 삶의 중심이 되는 날들. 우리는 그런 시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건 권리다. 남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된 나의 인생일 수도 있으니까. 삶의 이유를 애써 찾아야 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 는 의무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다. 그건 너무도 큰 힘이다. 당신은 지금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은 삶이 당신을 여전히 품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오늘 삶의 이유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 이유가 없다는 건 방향을 잃은 게 아니라 비로소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다. 당신은 지금은 분명하게 살아있다. 그 이유 하나로도 하루를 더 살아볼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또 하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줄 것이다. 6장. 말없이 나를 지키는 법. 살다 보면 어떤 날은 말이 너무 많아서 지친다. 누군가는 내게 조언을 하고, 누군가는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는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정작 내가 나에게 말하는 시간은 점점 사라진다. 마치 소음에 묻혀버린 내 목소리처럼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냥 조용해졌다. 반박하지도 항의하지도 않는다. 그게 현명한 선택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그 침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말없이 자기 자신을 살아간다. 이 말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는 뜻이 아니다. 그는 내면의 품격에 대해 말한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 상태. 그건 말로 설명하거나 누구에게 보여줘야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저 스스로를 잃지 않는 태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기준에 맞춰 살았다. 좋은 사람, 좋은 부모, 좋은 동료, 좋은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조율하고 깎고 맞춰왔다.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거절하고 싶어 하는지를 점점 잊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잘 살아야 한다는 말보다 나를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더 필요하다. 어떤 말은 나를 흔든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아도 그날 하루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가라앉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를 향한 의심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더 조용히 나를 안으로 끌어당겨야 한다. 바깥의 소리보다 내 안의 침묵이 더 단단하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말없이 나를 지키는 법이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내면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 고 말한다. 우리는 때때로 칭찬보다 고요를 원한다. 사랑받기보단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상처받은 사람이 마침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마지막 울타리다. 말없이 나를 지킨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는 마음이다. 오래된 친구가 서운하게 굴어도 그를 다그치지 않고 내 마음을 조용히 정리하는 일.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억지로 인정받으려 들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여유. 모두가 앞서가도 굳이 따라가지 않고 내 속도대로 걷는 고요한 고집. 그건 포기가 아니다. 그건 존재의 중심을 바깥이 아닌 나로 되돌려 놓는 훈련이다. 살아오면서 많은 말에 상처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다 알고 있어. 너 참 잘 버텼다. 이 말을 누군가가 해주길 바랄 수도 있지만 가장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다. 진정한 고통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외로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흔들린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누구의 위로보다 더 큰 믿음이 될 것이다. 말없이 나를 지킨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면 우리의 하루는 조금은 덜 흔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그건 하나의 품격이 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조용하지만 강한 내 안의 중심이 된다. 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 이야기를 끝낼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결론을 기대한다. 그래도 결국엔 괜찮아졌어요. 살아보니 다 이유가 있었어요. 고통은 지나가고 행복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글의 마지막은 그런 결론으로 닿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혼란 속에 있고 외로움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결론이 아니라 조용한 동의에 가까운 말로 마치고 싶다. 살아가는 이유를 처음부터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반복했을 것이다. 과연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다시 아침을 맞는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삶은 해석이 아니라 감내하는 것이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견뎌내는 쪽이 더 인간적이다. 삶이란 게 원래 완전히 이해되거나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이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아침이 와서 살아가고 그저 해가 졌다고 해서 잠들고 그리고 다시 또 하루를 맞이한다. 그건 어쩌면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있으니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흐름 안에 정확한 의미나 정답이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삶은 정답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건 삶을 낭만적으로 보는 것도 억지로 긍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망해도 여전히 기다리며 지쳐도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을 조용히 반복해 나가는 일. 그 반복이 꼭 희망으로 가득하진 않지만 그 안엔 분명 작지만 단단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그건 삶을 이겨내려는 싸움이 아니라 삶의 곁에 조용히 머무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미 수많은 이유를 품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있을 수도 있고 지나간 과거에 누군가가 남긴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지금 여기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는 이유일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삶의 의미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묻는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아냈나요? 웃었든 울었든 말없이 하루를 넘겼든 조용히 눈을 떴다가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하고 있든 그 모든 순간이 삶의 한 줄기였다. 어떤 결심도 무언가를 이룬 날이 아니어도 오늘도 당신은 살아낸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온 처음의 질문에 이제 이렇게 대답해도 좋을 것 같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든가요? 그건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픈 문장이 아니라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인사일지도 모른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된다. 글을 마무리하며 살아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글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 물음엔 울음도 원망도 그리고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살아낸 사람이 조용히 중얼거릴 수 있는 말.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기보다 그 질문과 함께 앉아 있었죠.
잠시 숨 고르듯, 말없이 머물듯,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삶이란 것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해 왔습니다. 행복, 의미, 인정, 기쁨. 하지만 삶은 언제나 그 기대만큼 채워주지 않았고, 우리는 그 부족함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걸까? 내가 더 강했더라면 좀 덜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자책에 아주 간단하게 말을 건넵니다. 삶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존재의 태도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우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 그냥 침묵했던 날, 겨우겨우 하루를 넘긴 날조차 삶을 감당해낸 사람이라고.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 당신. 당신은 이 길고 조용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철학자의 말보다, 위로보다, 멋진 문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자신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삶은 한 발짝 더 나아간 셈이고, 이 글은 그 발걸음 옆을 잠시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항상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눈부시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방식으로 조용히 하루를 지나는 것. 그게 바로 살아가는 태도이고 존재의 품격이며 어쩌면 가장 단단한 생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말로 끝맺고 싶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도 아주 조용히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걸지도 모릅니다.